탓이야. 이미 15분이 지났는데요. 나는 1시간 내가 할게요. 보세요. 처음으로 배우는 게 우리가 염색체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염색체. 우리 몸속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는 거 알아요? 네. 어디 들어있어요? 어딘가에 손? 머리카락? 살? 살? 곳곳에. 곳곳에. 이게 제일 근접한 답인 것 같아요. 곳곳에. 모든 곳. 근육? 모든 곳. 근육? 근육? 근육이 당연히 들어요. DNA. 그러니까 그 DNA가 꼬인 게 염색체야. 아 그래요? DNA를 꼬아놓은 게 염색체거든요.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지문? 지문? 세포. 정답. 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속에 세포 몇 개 있어요? 몰라요. 쪽에. 몇 쪽에? 셀 수 없이. 더 많아. 4조요? 더 많아. 100조. 100조 다운. 60조? 정답. 아 맞아요. 60쪽에. 이따 뽑아가 하나. 네. 60쪽에가 있어. 60쪽에. 던져서 되지 않아요? 어? 던져서 주면 되지 않아요? 싫어. 감사합니다. 60쪽에. 저희 이거 그냥. 할 게 많기 때문에 또 뽑아주지 않고 싫어요? 알아서 뽑아가기로 합시다. 알아서 뽑아가세요. 자, 60쪽의 세포 소개. 60쪽에 마다 그 안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핵. 이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염색체가. 신기한 건 선생님의 세포 60쪽의 중에 하나만 딱 뜯었어. 이걸 나쁜 과학자한테 줘요. 나쁜 과학자 이걸 복제해가지고 나랑 똑같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 수 있어. 진짜인가? 세포 하나만 있어도. 이게 팔에서 띈 거든, 다리에서 뗀 거든, 머리카락. 발바닥에서 뗀 거든, 머리카락의 모근 세포이든 상관없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세포 하나 속에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즉 DNA 염색체가 세포마다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기술력은 있습니다. 왜 못 만들어요? 만들지 못하게끔 법으로 강제해놨어요. 왜요? 윤리적으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죽어갈 때쯤에 심장이 부족하면 심장이 막 죽어가면은 그 사람 심장을 뜯어서 놓으면 돼. 아 영화 봤는데. 영화에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잖아. 그치? 그 책도 있잖아요. 복제인간에 관련된 그거 책도 양 국제 양 그 복제양 돈리. 아, 그런 책은 신세계인가 무슨 아니 저는 그거인데요. 그 있어. 되게 많아요. 전갈. 줄리. 국제 그 책정에서 아, 특별히. 복제인간에 대한 내용 되게 많죠. 그래서 복제인간은 복제인간은 윤리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법제화돼서 막아놔서 누구도 만들면 안 돼요. 하지만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복제형 돌리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걸로 심장 이식하면 안 돼. 조직세포가 나랑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조직세포, 나랑 같은 정보를 가진 심장이기 때문에 그냥 껴도 아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녀석을 만들어서 갖다 끼는 거예요. 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을 수가 없지. 자아가 있는데 걔를 뜯어다가 넣어야 되니까 걔는 죽이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만든 거에서 만약에 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저만 심장이 나빠요 만약에. 그럼 그때 이식하면 되지 않아요? 걔는 어떻게 해? 왜 죽으라가지고.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고 나랑 똑같은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내서 내가 필요할 때 얘를 죽이는 거야. 심장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지. 그럼 걔가 만약에 그 고통도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걔네를 똑같은 사람이지. 로봇 아니야. 로봇이 무슨 심장을 가지고 있냐. 걔네를 고장내트리면 안 돼요? 걔네를 고장내트리면 고장내트린다. 오 좋다. 자아를 느낄 수 없게 대뇌를 고장내게 됩니다. 조금 사페적인 사이코패스인가?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쓰면 좋겠지만 만들어 놓고 대뇌를 없앤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 되어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복제인간이야.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해. 의식을 안 깨하냐고 그 다음에 수술로 대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라면. 네? 그러면 인지를 의식이 못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어? 인지를 못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아 괜찮아? 네. 내가 막 태어나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 대뇌를 없앴어. 사람이 괜찮아? 어차피 모르잖아요. 괜찮아? 네. 모르죠. 아. 근데 애기한테 그러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오히려 애기는 공부할 수가 있어. 의견이 달라. 어디? 애기한테 왜 그래요? 깜깜이는 오히려 공부할 수도 있어. 공부하는 사람. 근데 애기도 교육시간 권리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걔가 독재인간이 죽으면 걔도 천국을 갈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는 어려워. 주님을 믿어. 잠깐만! 우리가 염색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세상의 윤리, 종교적 윤리와 이 삶과 죽음까지 다르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쓰겠어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염색체가 뭔지 설명하면요. 이 세포마다마다 이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염색체가 뭐냐? 잘 보세요. 얘가 염색체야. X자 모양 보여? 이게 X자 모양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람은 이 X자 모양 염색체가, 잘 들어,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46개. 세포마다마다 이 안에 46개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 46개 염색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보여줄게요. 어딨냐, 나와라! 얘입니다. 22개밖에 없는데. 22쌍, 23쌍. 한 쌍당 2개씩 있죠. 총 46개의 염색체가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나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돌연변이. 돌연변이. 대부분의 인간의 돌연변이는 좀 열등하게 태어나요. 그 사람을 돌려면도 되나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돌연변이 있습니다. 오드아이. 오드아이 비슷한 알비노. 다음 그냥 알비노도 돌연변이에요. 알비노가. 알비노. 뭐 손가락이 많이 아이 검은 사람. 많이 이렇게 아니요. 아예 하얀 사람이 알비노죠. 아이 검은 사람. 아예 검은 사람은 병이 아니에요. 흙이 눈동자 여기 그냥 하얀 그런- 부분까지 딱 검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경계장 그러니까 모두 까만 사람이 나오는 병은 없어. 병은 없어. 하얀 병은 있는데 까만 병은 없어. 돌면이 까만 병은 콜라병. 콜라병이요? 컬러병 콜라.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뭐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돌연변이냐면은 들어봤나? 다운 증후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한 거야? 다음 증후군이랑 아. 21 염색체가 그. 맞아. 21번 염색체가 무려 3개예요. 한쪽 봐봐. 눈에 21번 염색체가 누구냐면은 얘야. 21번. 2개 있어야죠. 21번째 염색체가 이게 2개 있어야 돼. 즉 21번이라는 건 21번째 쌍. 21번이거든. 이거 21번째 쌍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3개가 3개 들어있어. 그럼 되는데 총 염색체 개수가 몇 개야? 47개가 되겠죠. 그러면 정신지체, 심장기형, 그 얼굴도. 얼굴도 이상하죠?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요. 그죠? 그 약간 사람은- 이상한 얼굴. 목이 좀 짧아, 이렇게 짧아. 근데 그 선생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했어. 아니, 얼굴 형태가 비슷하죠? 그럼 동안이 뭐야? 동안이라고요? 선생님 그럼 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있어도. 다음 주 아니야, 다운 증후군은 3개, 21번이 3개 있을 때만 다운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21번이 중요한. 여러 가지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18번 염색체가 3개야. 이거는 저 퀴즈를 냈어요. 퀴즈? 이걸 알아요? 저 우리 퀴즈 시간- 내주세요. 책이 안 나와. 알아요. 그냥 내주세요. 안다고? 아니 내주세요. 내달라고? 네, 퀴즈를. 18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돌연변인데 이것은 이름이 뭘까요? 퀴즈? 알비노 알비노 아니에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힌트를 아니, 내주세요. 선생님, 초성. 초성? 쟤한테 너무 유리하잖아. 왜 얘기하지? 들어봤기 걔는 때문에. 알고 네, 모르는 거. 다음 영상밖에 몰라요. 모양이 그것도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4글자 증후군이야. 아니 그럼 너무 많아요. 증후군. 군이었어. 초성.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알고
어디가 뭐라고? 이응디귿 이응디귿. 어디 어디? 네, 검색 찬스 한 번만요. 검색 찬스? 네. 전화 찬스 차라리. 전화 찬스? 좋아, 뭐든 좋아. 시작! 아 진짜. 제발. 타이밍 있었어요. 있었어? 아 배터리 없는데 진짜. 에드워드 중. 정답. 아 잘 찾는다. 진짜 선생님. 빠르다. 진짜 빠르다. 선생님 저 애들- 부탁 하나 뭐 왜? 핸드폰 충전 중. 아, 진짜.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와, 진짜 에드워드 딱 나오는 어디 아니죠? 거. 어디 아니죠?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18일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괜히 언니인 줄 알아? 언니. 엄청 빨라.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드워드란 사람이 발견해낸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그 증후군. 사람이 걸렸어요? 선생님은 암기법이 있는데 18번 염색체가 3개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이런 18번 염색체가 3개니까 하나가 더해졌죠. 네. ADD 뭐예요? 아, 에드 더. 더하다 시. 아. 그럼 여기 나오겠죠. 어떤 요? 이런 18. 정답. 그래서 이게 에드워드가 18번째 염색체가 3개인 겁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은 수준 이하죠. 네. 그래서 수준 이하 보이나요? 이건 똑똑한 거예요. 수준 이하. 아 이하. 보이나요? 수준 이하. 그럼 그 사람들 아. 진짜 다 일반인보다 수준이 수준이 낮아요. 정신지체입니다. 저희 반에 있어요. 그럼 진짜 있어? 네. 이게 걔한테 수준 이하라고 말하지 말고. 왜냐면 못 알아듣던데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야 사실. 부모님 잘못이야. 우리도 21 아, 연습체가 그건 아니죠. 많지만 부모님 무섭다.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만들 때 23개씩 줘야 돼. 그걸 어떻게.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24개를 준 거야. 아, 그 한 명의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치? 둘 중에 한 분이 잘못했어. 아니, 그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패드립 아니고. 맞아, 잘못한 거야. 그 저거. 근데 잘못- 3개씩 있으셨어요? 3개씩 둘 다 3개인 건 못 봤어요. 그러면 저희 패드립이라기보다 그 부모님이 잘못했다기보다 부모님이 너무 빨리 결혼하셨거나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염색체를 그러니까 생식세포 정자난자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아이를 가졌어. 오마이갓. 열 몇 살 때? 고딩엄마, 고딩엄마.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돌연변이가 나오기가 되게 쉽습니다. 두 번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위험. 그러니까 우리들의 브루스랑 그 작가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지? 선생님 모르는 배경 지식이야.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늦게 결혼해서 막 40, 50이 다 됐는데 아기를 낳겠다고 한대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정자 난자를 만드는 기능이 약간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만들면 또 이런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아이를 갖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 몇 살까지 아무튼 암기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해지진 않았어요. 에드워드 증후군 증상이 뭐예요? 에드워드 증후군도 다운 증후군과 거의 흡사해요. 얼굴도 또 달라요? 얼굴은 조금 다른데 네, 정신지체 똑같고 심장 기형이 좀 있고 이렇게 좀 생김새도 약간 좀 이상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있는데 5번 염색체가 일부가 잘려. 5번 염색체 일부가 툭 잘려서 이게 없어 이게. 물론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잖아? 어떻게 울어요 아이는? 죽어요. 뭐 알고 있네요. 응애 울어야 되잖아. 얘는 야옹야옹하고 고양이에요?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 진짜. 다른 말로 묘성 증후군. 고양이 묘자 써서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굉장히 소름 끼치겠어요. 사람 어떻게? 근데 이 아이는 5살 이전에 죽어요. 왜요? 얘도 마찬가지로 심장, 기형, 정신지체를 동반합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살리면 고양이 되지 않을까? 캐두먼? 무섭다. 캐두먼은 맨날 뭘 캐두먼? 레이디버그도 아니고 뭐. 선생님 근데요. 그 야옹야옹 거리는 그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냥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이 이제 멈추고 병원에서 죽어요? 그렇겠죠?
와, 애기 낳았는데, 내 애기 낳았는데 갑자기 야옹야옹 소리 나면 소름 끼치겠다.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X, 맨 끝에 XY가 있으면 남자입니다. 네. 맨 끝에가 XX면 여자예요. 맞아. 남자, 여자. 그러니까 Y가 있는 게 남자입니다. 일반- X, Y, X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트랜스. 그거 둘 다 있는 트랜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없애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XXY로 태어나는 경우가 그게 있습니다. 뭐예요? 잠깐만. 중성. 중성 아니에요. 동물. 일단 Y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요. 외부 생식기를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또 이 얘기 또 밖에서 하면 여자인데 남자인가요? 아니죠. 남자인데 여자. 여자의 생식. 여자처럼 2차 성징을 아니요? 여자처럼 해요. 승리예요. 진짜로요? 생리까지는 모르겠고 가슴이 발달하고 이렇게 허리가 잘록해지고 골반이 발달하고 이렇게 약간 여성형의 어떤 그런 2차 성징을 합니다. 변성기가 안 나요? 변성기 안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여자처럼 하니까. 와 부럽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이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클라인펠터. 성이 안 근데 먹는 X, Y, X를. 같아요. 이거는 뭐 그런 순서는 상관이 없는가? 순서. 상관없는 그럼 거야. XSX도 있어요? XXX 있습니다. XYY도 있어요. YYY는 없어요? YYY는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XX 중에 하나를 줘야 되거든요. 아빠도 XY 중에 하나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는 조합이 안 맞아요. XXX는 뭐예요? XXX는 초여성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죽었어요. 초여성 증후군. 죽었어요. 죽었어요? 난 초여성 증후군이 죽었다는 줄 알았네. 초여성 증후군. 그게 뭐예요? 근데 초여성 증후군도 그냥 여성과 똑같대요. 여성과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염색체가 하나 더 많으니까 약간 면역력이 너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이 X가 그거 아니에요? 면역력을 담당을 하거든요. 잘 봐. X가 면역력을 담당을 하고요. Y가 이제 약간 신체적으로 약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는 Y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오래 산다고 말하는 거 알아요? 여자가 더 많이 살아요. 그 여자가 같은 말 있어. 여자가 좀 더 오래 산대요. 그 이유가 면역을 담당하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면역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에 걸려요. 네? 내가 나를 공격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자해. 나이를 먹으면. 그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자기 몸속에 있는 관절을 잡아먹어. 관절을 막 공격해. 얼마나 내가 이런 관절염에 걸립니다. 이걸 이제 X, Y.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XYY는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간 남성성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Y가 많으니까. 아니, 그게 Y, 상남자구나. Y는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남자.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봐봐 남자인데 남자란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X를 줬어. 근데 아빠가 Y를 안 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여자입니다. X만 있어. Y가 없으니까. 그 미용. 근데 얘는 몸이 튼튼해지가 않는 거 2차 성징이 안 일어나.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인데 2차 성징이 안 일어나. 불임 아니에요? 불임? 불임이죠. 아기도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염색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Y를 안 줬대잖아요. 그 미혼모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죠. 미혼모도 아니고. 뭔 소리야. 미혼모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미혼모지. 미혼모는 그 엄마 혼자 애를 낳는. 엄마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빠가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근데 할수 있잖아요. 일반 염색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인공수정도 어쨌든 남자로부터 Y를 받아야 되잖아. 남자로부터 Y를 받아야 되니까 Y 없이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나. 하나. 부러지라고 하는 줄 딱 알았구나. 하나. 하나 다 중요해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조금 잘못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정상적이잖아. 정상이니까 너무 감사하며 살아주어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어떻게 하나씩 더 1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소개한 것들은 태어나는 것들이야. 태어나는 것들. 하지만 저 1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이야? 만약에 1번이 없게 뱃속에 가졌어. 어떻게 될까? 애가 죽어요. 뱃속에서 죽어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망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 병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염색체 저 모든 게 다 하나씩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제 돌연변이겠죠? 그런데 돌연변이겠죠?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 유족이가 돼요? 사람이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임신한 경우도 있고. 남자가 트랜스젠더 아닌가? 있긴 해요. 있긴 해요. 해봐도 아니고 그럴 남자가 수 있다고 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염색체 이상으로 남자 은행인가 뭐 거기다 염색체 이상으로 만약에 XXY나 XYY 이렇게 돼가지고 XXY가 더 많겠다. XXY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정소도 가지고 있고 난소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와. 자기 혼자 애를 가질 수 있겠죠. 좀 이제 공상과학을 그만합시다. 그럼 돌연변이 나오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면 돌연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진도를 이어서 나가볼게요. 우리 오마이갓! 아, 진짜. 우리 종강해야 된다고요. 50분 남았다. 그래요. 한 주 더 하지 뭐.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언제 끝나요? 자, 46개인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염색체라는 X자 모양의 이 염색체는 어떻게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밝혀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염색체를 다 풀어봤더니 이렇게 실 모양의 실타래가 나옵니다. 이 실이 도대체 뭐냐? 이 실의 이름은 염색사예요. 실사자 써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사예요, 사. 사자가 이제 실사자고, 체는 물체라는 뜻이야. 앞에 염색은 뭘까? 컬러. 네. 맞아요. 염색이 잘 돼요. 우리 세포를 관찰할 때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나 메틸렌 블루 용액을 떨어뜨려서 염색하거든요. 세포를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해. 쿵쿵 빌렸는데. 비트 넣어주지 않았어. 한번 해볼까? 해봐. 빨리 해봐. 네. 해봐. 저기요. 해봐. 네. 해봐, 빨리 해봐. 괜찮아요. 아이씨, 영감이 왔는데. 자, 세포를 염색해서 세포를 잘 관찰하려고 염색을 하는데, 그때 세포에 있는 뭐가 염색되는 거냐? 바로 요 염색체와 염색사가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결국 어디가 염색되는 거다? 요 아까 세포가 이렇게 있었잖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핵이 염색이 돼. 핵. 왜 핵이 염색되냐면 핵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염색체가 들어있으니까. 염색사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염색이 되는 겁니다. 염색이 잘 되는 녀석이라서 이름이 염색사다. 오케이? 무지개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요? 그렇진 않아요. 이 염색약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빨간색하고 파란색밖에 없어. 왜요? 보라색은 없어요? 보라색은 없어요. 일단 아까 말한 메틸렌 블루하고 아세트산 카민이 빨간색하고 파란색밖에 없어. 지금은 이제 핵을 염색하는 건 그 두 가지 염색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보라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염색사는 실 같은 모양인데, 그럼 이 실 같은 모양의 또 정체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전화기. DNA하고 단백질을 꼬아놓은 겁니다. 우리 DNA는 들어봤죠?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인데, DNA를 막 꼬아놓은 게 염색사예요. 근데 문제, 그러면 세포예요.
쌤 말이 끝나면 질문하는 거야. 자, DNA를 막 감아놓은 게 염색사인데 DNA를 감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DNA는 전기를 띠거든요. 전기를 띠기 때문에 전기를 띈 것들을 이렇게 감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밀어서 서로 밀어내니까. 같은 전기를 띠고 있어서.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냐? 단백질을 가지고 감는 거야.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감으면은 전기적 성질을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거 봐봐. 단백질을 가지고 감싸고 있죠. 이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뭉쳐서 실을 만드는. 그게 염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염색사의 정체는 DNA와 단백질인 거죠. 그치? 자, 그 염색사를 또 X자 모양으로 꼬아놓은 게 뭐다?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질문이요. 근데 DNA는 그럼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 세포 안에 있는 거. 세포, 어디냐? 세포 안에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DNA잖아. 오케이? 진짜 작아요? 엄청 작죠? 엄청 작지, 엄청 작지. 저거 엄마 아빠한테 물려봤는데. 맞아, 엄마 아빠한테 물려거든. 그럼 닭감살 먹을 때 DNA까지 하는 게. 자, 아까 그림 다시 봐봐. 1번 쌍, 첫 번째 쌍이 몇 개야? 2개죠? 네. 쌤 몸속에 있는 첫 번째 쌍 염색체가 있어. 2개가 있어. 근데 둘을 왜 1번이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거, 아빠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거가 길이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요? 호불호 있어. 그래? 길이와 모양이 똑같은 2개를 첫 번째 쌍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걸 2개를 모아놨냐면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쌍꺼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염색체에다가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줄게요. 아빠는 없는 하면 발사.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그러면 아빠도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체를 여기다가 조합을 딱 시켜야 돼. 그래서 둘이 상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해서 그 자식이 어떤 형질을, 어떤 쌍꺼풀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결정하게 돼요. 반쌍이 나오는 게 많으요. 반쌍은 둘 다. 한쪽만. 그러면 우리 협상합시다.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 없게 합시다. 그럼 너무 상상할 것 같아. 저 반쌍인데. 그러니까 둘 다 엄마의 쌍꺼풀 정보도 여기 염색체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아빠의 쌍꺼풀 정보도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야만 하는 거지.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이 두 염색체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들어봐봐. 기억해야 돼.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동이란 말은 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말합니다. 상동염색체.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 아빠가 준 겁니다. 이 관계를 상동염색체 관계라고 불러줘요. 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엄마는 손이 짧고 아빠도 손이 짧은데 저 혼자 길면은 할머니나 그쪽.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온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라떼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숨어있다가 드러날 수 있어요. DNA랑 혈액형이랑 관련이 있어요? DNA와 혈액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가 A고 아빠가 B면 제가 O면 어떻게 나올 수 있잖아. 엄마 A, 아빠 B? 제가 O면 당연히 가능하죠. 아빠 A요, 엄마 B요. 아빠가 A, O 중에 O를 주고요. 엄마도 BO 중에 O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OO 조합이 만들어질 거지. 그 A, B인데 A, B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둘이 결혼하면은 그래서 A, B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A하고 O가 만나면 A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BO가 만나면 B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A오와 BO가 결혼했을 경우. 엄마 아빠는 A오, B오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 다 플러스인데 제 동생은 R이지 말고. 진짜? 뭐가? 이거는 A, B, O 식 혈액형과 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RH는 또 다른 염색체에서 다르게 유전돼. RH식 혈액형. 제 동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RH가 그 윗대에서 숨어있다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혈액형을 왜 구분하는 거예요? 일사관계. 그것도 수혈. 누가 누구에게 수혈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데서 필요해요. 굳어요? 굳어버려. 피를 못 쓰게 돼. 근데 A는 다 먹을 수 있다 들었는데. A가 아니라 O는 O는 다 아니지. A
AB형. 아, AB형은 모든 P를 받을 수 있어. O형은 모두 다 주죠. O형은 모두 줄 수 있어. 근데 AB형은 자기와 똑같은 AB형 말고는 아무에게도 못 줘. 비기성. A형은 A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A형은 A형한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형한테 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냥 억지로 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주면 내가 준 P가 다 굳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준 P가 굳어버리니까 쓸모 없어지는 거야. P를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P가 그럼 굳어버려. RH-는 마이너스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지. RH- 마이너스에게만 수혈을 받아야 돼. O형은 못 줘요. 플러스들은 못 줘요. 플러스가 걔한테 P를 주는 순간 거기서도 굳어요. 굳음이 일어나. 근데 침은 다 돼요? 침 어? 다 하면은 침? 네. 다른 혈액형끼리 네. 침은 상관없습니다. 침은 상관없어요. 굳지 않고 뭐가 혀가 굳어? 키스하고 왜 그런 거? 너 A형이야! 이러면 웃길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그러면? 근데 그건 있었어요. 같은 혈액형만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너 무슨 형이어서 나 B형, 난 A형이라서 너한테 못 줘. 음료수 마실 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 전혀 비과학적인 거예요. 수혈을 제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더러울 뿐이죠. 진짜 그랬어요. 더러울 뿐이죠. 지들이 그런 애들 비형이니까 못 어이가 줘. 없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여기다 피 흘려놓으면요. 만약에 저랑 다른 혈액형이 피 흘리면은 묻어요. 일단 피를 내 거만 떨어뜨려도 굳어요. 공기 중에서. 그게 피딱지잖아, 피딱지. 만약에 피를 안 굳게 처리를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다른 사람 혈액형을 떨어뜨리면 굳어요. 바로 묻어요? 바로 굳어요. 바로 응집 반응이라는 게 있나요? 해봐야겠다. 응집 반응이라는 그게 게 뭐야? 어떻게 묻어요? 사진이 있어요. 있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다. 선생님 근데 마지막으로 중학교 내용에서는 응집 반응에 대한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거 얘기해. 여기에를 이렇게 갈라놓고 피가 나잖아요. 가르면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피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자극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피만 굳어버린다니까. 그 피만 굳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원래 순간접 자체는 원래 의료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 뼈가 붙나? 전쟁에서 피가 나잖아요. 피 베인 부분에 순간접 지체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피를 멈추는 원래 그런 그런 용도로 진짜 그렇대? 네. 가능성이 있네. 자,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시간이 잘 가네요. 그죠? 나이스. 우리 17일날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24일도 수업을 해야겠구나. 자, DNA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쌍꺼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사. 쌤은 키 큰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쌤은 비만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완전히 아무튼 그런 하나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하고요. 유전자는 DNA의 각 부분마다 들어있게 됩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약 2만 가지의 유전자가 있어요. 쌍꺼풀이 있냐 없냐, 귓볼이 떨어졌냐 붙었냐, 이마가 좁냐 넓으냐, 삼자냐 민자냐, 쌍꺼풀 쌤은 M자인 거 M자, 할머니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다 합쳐서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있고요. 그 2만 가지 유전자가 46개의 염색체에 골고루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동자 색깔도 돼요. 눈동자 색깔도 당연히 유전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드아이는 뭐예요? 오드아이는 오드아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오드아이가 아니거든요. 그게 숨어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다이면 뭔가 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나 가지고 싶다. 오드아이 징그럽지 않아요? 맞아, 무섭지 오드아이도 않아요? 그거는 보기 나름이죠. 누가 보기엔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고 징그럽다고 볼 수도 있고 무서워요. 보기 나름이죠. 가치관의 차이죠. 눈동자 검은랑 색깔 검정 바꾸는 색깔 눈동자는 없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검정 색깔 눈동자는 없어요. 갈색 눈동자. 맞아. 우리 눈동자 색깔은 다크 브라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크 브라운 색깔. 완전 연갈색도 있고. 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포르투 칼. 에이. 한반도용. 많이 있잖아요. 아. 이제 이름 바뀌었냐? 그날 이후로 바뀌었냐? 아 근데 진짜 애들이 다 한반도라고. 그날 이후로 바뀌었어요. 아, 등으로 이렇게 패스해주세요. 네, 한반도요. 아시스트. 중요한 게 어깨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한반도 형. 아. 없이 스티어는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여기. 갑자기 영색책에다가 한반도도 가고 막 여기서 막 다니네요. 무슨 얘기를 했지? 우리 외국인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What's your eye color? 이래요. 발음이 너무 콩글리시. 이게 sorry color, sorry. What's your eye color? 이렇게 물어본다고 친다면 우리 눈동자 색깔을 왜 웃지 마? 왜 이렇게 심하게 웃어? 우리 발음이 눈동자 색깔을 블랙이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할까? 깜짝 놀라. What? 블랙? 블랙 아이라는 건 눈동자가 비어있다는 뜻이래요. 유형처럼 비어있을 때 블랙. 그럼 블랭크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시력자. 그래서 눈이 없을 때 블랙이라고 부른대요. 무서워. 저 눈동자 색깔은 뭐라고 해야 된다? 다크 브라운이라고 꼭 말을 해야 합니다. 블랙이라고 안 돼요? 브라운이라고 해줘. 브라운도 괜찮아요. 브라운. 아, 쌤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막 묻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이 눈썹이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외국인이 너는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외국인을 봤을 때는 막 파란색 눈동자도 있고 노란색도 있잖아, 그지? 초록색 눈보다 예뻐. 너는 아이 컬러가 이건데 나는 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물어볼 수 있고. 보라색 눈동자 진짜 예뻐요. 보라색. 아 근데 그 빨간. 블랙 컬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회화적인 표현으로 블랙 아이라는 것은 눈동자가 비어 있다는 뜻으로 통용된대요. 그대로 그게 쓰기에서. 진짜 눈이 없으면 그거. 그래서 눈이 없을 때 얘기하면 돼. 진짜 눈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뚫렸대요. 그래서 그 어떤 아니죠. 사람이 있어. 잘렸대요. 그거 어떤 사람이 네. 너무 우리 배경 지식이 많아서 수업이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가요. 물로 갈 뻔했어. 이걸 바꿀까? 염색 산이라고? 자, 아무튼 유전자가 2만여 가지가 염색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46개 염색체 안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다 나눠가지고 들어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염색체가 이제 나중에 염색체 하나가 자식한테 전달될 때는 이걸 다 주면 안 돼. 이걸 반 잘라서 이렇게 줍니다. 이걸 1번을 줄 수도 있고 2번을 줄 수도 있어. 다 주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줄 때 자식한테 이게 둘을 잘라서 하나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 해요. 분은 무슨 분자? 나눌 분자. 염색체를 나눴다는 뜻으로 나눠서 나눈 그 한 가닥을 X자를 툭 뜯은 이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용어를 정리하는 중이야. 염색사, 염색체, 상동염색체, 염색 분체, 유전자, 단백질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뭔지 감이 좀 오죠? 그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체크! 사람의 염색 몇 개다? 총 46개다. 쌍으로 따지면 몇 쌍? 23쌍. 23쌍. 세계국어 안 보이네. 저도 뭐야? 뭘 주면 돼? 저그 연필이랑 지우개랑 펜이요. 연필만 주세요. 무슨 해요? 아니, 너 너무 다양한 걸 요구해가지고. 많은 걸 요구해. 이 안에 웬만한 거 들어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좋은 거야. 자, 그리고 이 중에서 44개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개는 바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남자는 X, Y였고요. 여자는 X, X였죠? 그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염색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쳤다 하죠. 뭐라고? 뭐라고? 진짜
감사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그리고 쌤도 생각했었어. 여기는 쉽게 정복되는 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과학 그러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어려워. 근데 재밌는데요. 여기는 제일 아직까지 재밌다고. 재밌죠. 이제부터 세포 분열에 들어가면 좀 어려워서요. 근데 아무튼 화학 물리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강의하기 나름인데 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니까 이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사실 이것만 집중해서 쫙 들어가면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수 있어. 그래도 이거 오늘 훨씬 때려치고 물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다르게 느낌이 다르잖아. 어디는 쉽다, 더 좋은 것 같다. 물리가 나은 것 같다. 다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다. 이게 더 재밌다. 화학이 제일 낫다. 화학이 제일 싫어요. 과학은 진짜 아니고 아닌 것 진짜 같아. 물리가 제일 좋아요. 분자식을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구과학 하고 싶은데. 저는 자, 잠깐 필기를 좀 할게요. 전 잠깐 쉬는 게 아닌 잠깐. 이거 얘기하고 잠깐 쉬던가 합시다. 봐봐. 세포 분열 얘기를 할 건데, 세포가 분열합니다. 쌤이 처음 엄마 아빠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 쌤은 처음에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였어. 세포 몇 개? 한 개입니다.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게 나야. 정자 난자가 수정란,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으로부터 내가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당연히 수정란 안에 들어있는 요 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 이게 모든 그- 사람은 저렇게 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와. 근데 이 46개 중에서 23개는 누가 준 거야? 엄마. 또 23개는 아빠가 준 거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준 거. 선생님은 남자니까 이게 아빠라고 한다면 아빠가 22개와 Y를 준 거고요. 엄마도 22개와 X를 준 거야. 그래서 쌤은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진 남자로 태어난 겁니다. 선생님 목소리 까세요. 남자이가! 저기서 아빠가 만약에 23개 주고 엄마가 21개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상으로 태어나요. 아 그래요? 정상으로 태어나요. 네? 46개니까. 그래도 아, 6개만 되면 돼요. 46개만 되면 돼요. 그럼 엄마가 한 개를 주고 준 네, 일단은 염색체 개수는 정상이지만 뭐가 안 맞겠죠? 어디는 3개, 어디는 하나, 이거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로 증후군이 나타나겠죠.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거는 안 아빠가- 태어나니까. 다 준다고? 아빠가 쪼달려. 사실 동물에게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식물에게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식물도 정자에 해당하는 꽃가루, 난자에 해당하는 난세포가 결합해서 식물이 탄생합니다. 우와. 우리 왜 꽃가루를 묻힌다 그러잖아, 꽃가루 묻히는 게 바로 수정합니다. 수정. 난 그냥 민들레씨 아니에요. 다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봤나? 우리 수박 중에 씨 없는 수박. 네. 그거 싫어. 유전자죠. 돌연변이를 일부러 만든 거거든. 자, 돌연변이의 특징은 다 씨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도 맛이 없어. 맞아, 그 얘기가 싶은 거야. 어? 불임이고. 맞아, 불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돌연변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돌연변이 있죠. 네. 다 씨가 없어요. 사람이 싫어. 애를 못 낳는 그렇죠. 사람이 씨가 없다는 건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도 애를 못 그렇죠. 낳아요? 다음 중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 생식 능력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데 조금. 저 남자처럼 이렇게 우락부락 할 수는 있지만 정자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배가 끊겼어. 대가 끊긴 거예요. 맞아요. 대가 끊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다운증후군이 계속 다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다운증후군 가계가 형성이 돼요. 안 돼. 가계라는 이제 가족, 다운증후군 가족들이 형성된다.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지도. 그런 측면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 돌연변이는 그 다음 자식을 낳을 수 없게끔 그 대에서 끊어지게끔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왜냐면 내가 다운증후군인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은 원하지 않았지만 또 자원주의를 타. 근데 그걸 죽일 수도 근데요. 나오면 자원주의. 그렇지. 근데 다음 조합원인데 그 입양을 해서 키우는 대를 이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가 물려다는 건 아니지만 대를 이으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선생님 자폐는 사회적으로는 가능하죠. 아, 참. 자폐는 우영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얘기예요. 신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자폐는 유전자 이상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염색체 이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폐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우영우 자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인 거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자폐가 천재라는 이 말이 있던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IQ가 맞아, 일론 머스크가 200 자폐인데 천재잖아요. IQ가 200 이상이면 내가 손상돼서 미국이 자폐가 진짜 된다는 위험한 설도 자폐인데. 있어요. 그런 설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영상은 못 쓰겠네요. 나이스. 실제로 잘라서 보세요, 잘라서. 못 쓰겠네. 이제 뭘 보라고 해야 되지? 자, 아무튼 오늘 제목 또 얘기하다가 자, 떠드는 세포부션 얘기하다가 자, 아빠가 22개 Y를 주고요. 엄마도 22개 X를 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자, 한 개의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서 세포가 분열됩니다. 아, 봤어요. 이렇게 크다라는 게 얘기. 크다란 게 또 분열돼요. 분열돼서 총 몇 개의 세포가 된다고 내가? 40개. 60조. 아, 60조 개의 세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장도 생기고. 빨리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 말고 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두 개 나눠지고 네 개를 나누고 여섯 개를 나눠져야 되는데 다음 조합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운 증후군도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이 분열이 일어나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분열이 안 되면 그치?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 쌤이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지. 말이 안 되죠. 잡지실도 있고. 물리쌤인가 보다. 자, 아니 무슨 쌤이에요? 자, 봐봐. 얘가 성장 또는 생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수를 60조 개까지 늘려가지고 모든 세포 하나 다 이제 해서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 이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세포를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이 세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핵은 어디다 둘까? 핵 여기다 놔둬. 이렇게 사람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로 된 사람입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장할 수 있잖아. 세포의 크기를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엄청 큰 아메바처럼 키워가지고 팔다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물렁물렁 아니요. 있지 안 않을까? 될 절대 안 될 것 무서울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세포를 분열해서 60조 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냐고요. 사람이 미세한 여기 있어요. 여기 3번에 여기 그 잘 읽어봅시다. 시작. 잘 읽어라. 이거 어디죠? 예빈이 읽어봐. 다 읽어요? 다 읽어. 조각이. 조각이 장을수록 가운데까지 그렇지. 크게 예빈이 물들다. 그랬잖아. 읽을 안 읽고 있어. 다시 시작. 장을수록 가운데까지 붉게 물들다. 뭔 소리야? 예빈이 읽으라고 이거.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조각이 장을수록 가운데까지 물려고 있는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그런 소리점이 작아져 세포망을 통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세포야. 세포입니다. 세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네. 세포가 입이 있나요? 아니요. 세포의 입은 요 표면적이 입이야. 이걸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거야. 오케이?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처럼 자기 몸의 크기만 엄청 키우면요. 자, 시작. 뭐 먹자!
하면 얘가 쭉 이만큼 쫙 흡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 동안 1일 동안 요만큼이 들어간다 칩시다. 얘는 1일 동안 이만큼 들어가. 그치? 1일 동안 이만큼이 들어가. 중요한 건 가운데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가운데는 물질이 못 들어가. 그럼 죽어요. 불쌍해. 죽을 거 아니야. 어떡해. 저 핵까지는 영양물질이 못 들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되면 단위 면적당 이게 세포 면적이 다 이게 면적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쭉쭉쭉쭉쭉 다 들어간다. 모든 세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세포가 잘라져야 분열되어야 모든 세포마다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포의 크기만 너무 커지게 되면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 쉽게 말하면. 이걸 어렵게 말하면 단위 면적당 체표 면적의 비율이 너무 낮아집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단위 면적단 체표 면적에 뭐야? 단위 면적당 체표 면적의 비율이 작아진다고. 쉽게 말하면 몸집은 이만해지는데 입은 되게 조그매지는 거야. 입 바깥에 면적 입이잖아. 안 돼. 이만한 몸집인데 입이 요만해. 그러니까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한다는 겁니다. 체크합시다.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밑줄자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써있죠. 세포 분열하는 까닭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써있죠?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찾았죠? 네.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치는 거에 아. 될지도. 그렇구나. 9시 9분인데 쉬면 얼마나 쉬려고 그래? 오늘 30분만 쉬죠. 좀안 쉬는 게 낫다니까요. 그 같은 생각이야. 자, 오늘 너무 산으로 맞아, 가가지고. 오늘 너무 산으로 가서 어차피 별로 안 하는데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쉬는 게. 한 30분 동안 설명 가버린 거.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기지개를 피는 시간을 좀 줄게요. 이거 좀 물 좀 먹고. 아 저도요. 자, 물 좀 먹고 기지개 펴는 시간을 줄게요. 영상 못 쓰겠네요. 조금씩 잘라서 보라고 하죠. 잘라서 보라고? 그 영상 보다가 같이 산으로 막 갔다가 또 들어가고 이러잖아. 저한 병도 못 갔어요. 뿅도 못 갔어. 뿅 모르게 살았냐? 한 뿅도 못 한 갔네. 병에 한 정도 안 되거든요. 한 뿅도 못 갔네. 한 병도 못 갔어요. 안 돼. 30분 동안 하라고. 뭐야 왜 이렇게 거만한 포켓몬스터 지우. 그럼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도대체. 아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난 너 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 그거 알아? 살부터 빼는 말을 내려. 난 낫지. 아 내가 너보다 낫지. 비만도 아니고.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세포 분열하는 까닭까지 얘기했으니까 발생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정자난자 얘기 먼저 할게요. 딱 시간 될 거예요. 네. 정자난자. 오늘 숙제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숙제는 오늘 그러면은 없는 걸로. 발생 염색체하고 발생 파트만. 안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숙제 미리 낼게요. 127쪽의 핵심 자료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숙제. 체크. 네 1번이요. 1번. 네. 127쪽에 빨리 따라와. 핵심 자료 1번에 해당하는 요 두 개. 그다음 넘겨서 핵심 자료 4번 오늘 지금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자료 4번 체크 하고요. 숙제예요? 숙제. 그다음 129쪽은 풀 수 있습니다. 방금 한 얘기가 129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풀 수 있습니다. 자, 넘기면 이거는 못하고요. 129쪽 하라고요? 어, 눌렀어요?
넘겨서 실력 다지기로 바로 갈게요. 실력 다지기에 1번부터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요. 맞아요. 그 다음에 6번도 할 수 있어요. 6번 넘겨요. 넘겨서 18번부터 2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8에서 20번. 서술형. 넘겨서 서술형은요. 1번 18부터 몇 번까지요? 1, 2, 5번 했는데. 선생님 18부터 18, 19, 20. 18, 19, 20. 책에. 서술형 1번, 2번, 5번. 1번, 2번. 1번, 2번, 5번. 1, 2, 5 할 수 있습니다. 끝! 옆에는 제냐만 옆에는 하지 마세요. 나이스. 자, 이 정도까지 오늘 할 수 있는 양을 설명을 할게요. 숙제 너무 자, 우리 116쪽 정자 남자이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대학. 정자는 누가 만들어요? 정자는 아빠. 아빠. 남자가 만들죠. 남자가 만들고요. 난자는요? 여자. 엄마다. 여자가 만들죠. 여자가. 엄마가 만들죠. 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사람이 분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가 뭐다? 정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난자. 아 진짜요? 그 여자가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정자는 나중에 꼬리를 흔들어서 난자 속으로 쏙 들어가요. 빼서. 그 난자가 이동하면서 이게 2개, 4개, 8개 막 분열되는 거거든. 분열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래서 난자는 자기가 이제 분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거야.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는 그냥 가서 쏙 꼬리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난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분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물질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돼.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라는 쟤들은 말을 뭘 하는 하려고 거야. 해요? 네. 얘네가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쟤는 뭘 알고 달려가요? 난자가 배란이 되면은 거기서 자기 여기 있다고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화학물질. 그걸 정자가 감지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정자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화학물질 이쪽으로 막 헤엄쳐서 갑니다. 아, 그냥 운빨이 있네. 그래서 제일 빨리 도착한 녀석이 난자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근데 남자 겉에 죽은 정자 시체들은 어떻게 없어져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거 분열하는 과정에 완전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면 어디로 가요? 어린이 죽는 거야. 소멸돼요. 소멸되고 이 안에서 분해가 돼요. 몸속에서 다 분해됩니다. 다 분해돼요. 선생님 근데 그 정자가 그 난자를 찾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난자는 왜 정자를 찾을 않을까요? 난자는 꼬리가 없잖아요. 아 운동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남자가 더 그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움직일 때 선생님. 정자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난자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야 돼요. 남자의 운동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의 운동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건 나팔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팔관 아닙니다.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얘가 이제 이거를 머리 끝에 있는 어떤 효소를 분비해서 이걸 녹여야 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녹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방어막 같은 방어막. 녹일 때 다른 사람 들어가면. 일이란 책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방어막 같은 거고, 이름이 투명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투명대. 여기는 빠져있죠? 투명대라고 씁니다. 저게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만 쏙 들어가요. 머리만 쏙 들어가고 나머지 떨어져나가요. 그러면 애기가 생기는 그쵸.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만 핵이 들어있으니까 어. 여기에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고, 엄마도 여기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둘이 결합하면 몇 개? 46개 염색체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지? 난자는 많은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크다. 체크!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정자는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운동성이 있다 없다, 저장 양분이 있다 없다 체크한 거. 둘 다 핵은 있어야죠. 핵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세포7, 이 영양물질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세포7이라고 해요. 정자는 당연히 없겠죠. 난자는 있습니다. 형태, 가늘고 기다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양이 정자이고요. 공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난자입니다.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요? 정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를 다른 말로 고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정자를 만드는 장소란 뜻이에요. 난자는 어디서 만들어요? 난자를 만드는 장소, 난소라고 합니다. 난소라고 해요. 임신하고 술 마시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임신하고 술 마시면? 단마치. 임신하고 술 마시면, 자,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과 연결되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임신했다라는 건 이게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관. 여성의 생식기관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이게 생식기관이에요. 생식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난자가 기다려요. 기다리는 곳이 봐봐. 나팔 모양처럼 생긴 어떤 곳에서 기다리죠. 여기가 나팔관이에요. 나팔관의 상단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나팔관은? 당연하죠. 남자한테 나팔관이 없습니다. 저 봤는데 되게 무기버섯처럼 생겼어요. 무기버섯? 네, 저 무슨 보관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 넣어서 보여주셨는데. 그랬어요. 저렇게 약간 나팔 모양처럼 생겼다서 이걸 나팔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난자가 기다려. 근데 여기 지를 통해서 정자가 일로 들어옵니다. 정자가 이리로 들어와. 정자가 들어오면 이 정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간다고요? 꼬리로. 얘가 뿜어내는 뭘 감지해서? 그렇죠.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갑니다. 막 가서 여기서 딱 결합을 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좀 아까 봤던 그림이 바로 그 수정했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 수정이 되면, 잘 봐. 수정이 되면 얘가 어디에 가서 착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와서 착상을 해야 돼요. 자궁에서 아기가 자랍니다. 아기가 자라는 궁전이라는 뜻으로 자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는 궁전. 궁전. 아들 자자. 아기 전체를 통칭합니다. 아기가 자라는 궁전이 자궁이에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꼬리도 없는데. 저거 타고? 저거 이거 뭐냐? 여기에 이렇게 털이 나 있어. 털. 그거 타고. 털을 탄다기보다 이 털들이 쓸어줘. 저리로 가 쓸어줍니다. 난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쌤이 알기로 한 7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 동안 찔끔 가서 여기에 착상을 하게 돼요. 착상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딱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얘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이용해서 가는 동안에 뭐 한다고? 분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해서 간 다음에 이 상태로 착상합니다. 분열 이만큼 해야 돼요. 2개는 분열될 때는 2세포기, 4개는 4세포기, 8세포기 이럴 때를 포배기 상태라고 불러주는데 우리는 안 나와있죠. 포배기 상태에서 이제 착상을 해서 아기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여기 있다가는 남자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자궁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아가 되는 거죠. 배아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이제 여기 뿌리 내렸던 곳에서 길쭉한 관 같은 게 생겨서 탯줄이 만들어지고요. 아기는 이 안에 둥둥 떠있게 되죠. 그때 양수라는 게 생겨서 양수? 양수 알아, 양수? 네. 우리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 양수는 정체가 뭘까? 이 물이 왜 생겼을까? 영양분? 아니에요. 애기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양수인데 양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방광. 애기가 있어.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로? 봐봐. 아기는 뭘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엄마가 먹은 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잖아. 수분도 일로 공급받지.
네. 근데 싸는 거 어디로 쌀 거야? 아 노폐물은 엄마한테 다시 줘요. 고맙다면서. 엄마 이제 버려줘. 뭐야? 근데 엄마 쓰레기통이. 근데 외부 생식기를 통해서 오줌은 그냥 싸요. 네? 뱃속에서 오줌은 그냥 싼다고. 그 오줌이 양수입니다. 애기 아, 오줌이 양수인 오줌이 거예요? 애기 오줌이 양수예요. 맞다. 선생님. 그저 태어날 때 엄마가 그 애기들이 태어나면 물에 있다 나오잖아요. 양수. 그래가지고 애기들 막 우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 욕조 있잖아요. 그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그 욕조에 산모분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안 울었어요. 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그 실제로 있대요. 난 나오자마자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래요. 왜 때렸어요? 울어야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폐로 호흡을 해. 우와. 울지 않으면 죽어. 아기. 그리고 안 만져주면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 이렇게 껴있는 것도 빼줘야 되고 좀 할 게 많습니다. 탯줄도 잘라야지. 그러면 그래서 애기가 대하 상태에서는 양수가 없는데 없죠. 태아 좀 태아생, 약간 아기 모습을 좀 갖췄을 때부터 양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러워. 그리고 더 웃긴 건 쌤이 아기라고 생각해봐. 뱃속에 이렇게 있어. 근데 양수가 꽉 차 있잖아. 먹었다 뱉었다. 그런 거 있어. 맞아요. 먹었다 뱉었다네요. 더러워. 그래서 양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이의 구강상피세포가 잔뜩 들어있어요. 오, 즉 아이의 세포가 양수 속 곳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엄마 그럼 우리 배송에 무조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양수 터져서 다 밖으로 흘러요. 양수가 터지면 물로 나와. 물로 나와요. 청소 야 유튜버도 엄청 끌기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검사할 때 우리는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피 뽑죠. 네. 아이 뱃속에 있는 아기 피 뽑을 수 있어? 아니요. 그 무슨 뭐 이게 배 문제 같은 거 그건 초음파로 보는 거고 초음파로 보는 거고 지금 그런 이제 음파라는 어떤 파동을 이용해서 아이 형체를 보는 거고요. 아이가 혹시라도 다운 증후군이거나 이런 염색체 이상이면 어떡해? 그럼 아이를 미리 검사할 수 있으면 좋잖아. 네. 그 검사할 때 바로 양수를 뽑아요. 네? 양수. 뱃속에 아이를 초음파 검사해서 아이가 이쪽에 쏠려 있잖아. 오른쪽에 주사바늘 꽂고 양수를 좀 뽑아요. 그 양수. 애기 이쪽을 아예 가서 줘. 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 때 아이가 없는 쪽을 잘 봐서 바늘을 꽉 꽂아가지고 양수를 좀 뽑아냅니다. 뭐 위험하지.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양수를 뽑는 이유가 뭘까? 양수 속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애기 구강 아이의 세포. 구강상피 세포. 세포 하나만 있어도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했어? 복제인가 다시 말해서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강중은 유전시키. 그래서 법적으로 다운 증후군인 게 뱃속에 있을 때 발견되면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고. 솔직히 다음 부분으로 애기 막 왕따 당할 수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아이가 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너무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낳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워라,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다운 증후군이 한 번 생겼는데 낙태하고 다시 임신하면 괜찮아요. 새로운 리뉴얼 똑같은 또 나오죠. 새로 만든 게 낫네. 근데 그 청소 우산을 하면은 애기 세포가 죽는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초음파가 음파가 되게 센 음파를 쏘는 거거든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은 음파를 쏘는 거야. 돌고래가 쏘는 게 초음파잖아. 그것 때문에 아이의 세포에 약간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정도 견딜 수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쓰겠죠. 괜찮습니다. 웹툰이야.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수정란으로부터 포메이까지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자 합시다. 난이 난도질 이렇게 잘라진다. 세포가 분열된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할구라는 말은 요거 하나하나를 할구라 그래요. 할구 형태로 분할 난할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I가 되죠. I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발생된다. 따라합니다. 발생. 수정란이 I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포배기 상태로 이렇게 딱 자궁에 착상을 딱 했을 때 우리 뭐 했다고 말한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신. 다시 말해서 정자랑 난자가 딱 만났어. 이때 임신이 아니야. 임신 아니야. 아직 임신 아니야. 얘가 안전하게 자궁까지 와서 착상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임신입니다. 선생님 근데 착상 안 하고 그대로 똥으로 나오면요? 똥이 아니야. 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로 나오면요? 착상을 안 한다는 건 얘가 이렇게 열심히 갔어. 2세포기, 4세포기, 이제 포배기야. 착상할래? 그 무슨? 미끄러졌어. 그래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나오면 이제 생리를 해요, 생리. 생리를 해서 아기가 그냥 생기지 않게 되는 거지. 여자가 왜? 빠져나가 버려. 남자도 난자 하나 아니에요? 남자, 이게, 그러니까 생리가 왜 피가 나냐면, 아이가 이제 착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궁의 내벽이 이렇게 튼튼해져 있어. 두꺼워집니다. 이제 아기가 여기서 묻혀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기가 그냥 빠지잖아. 그냥 내려가 버리면 얘가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무너져요. 자궁 내벽이 두꺼웠던 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게 뜯어져 나가. 살점도 약간 뜯어져 나오고요. 거기를 구성하고 있던 핏줄도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게 되면 아픔이 좀 있는 거죠. 이럴 바에 남자가 돼서 남자 없이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쌤도 내가 남자를 결정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Y를 줬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X를 주면요. 여자가 되는 거야. 엄마는 XX니까 X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Y를 주면 남자가 태어나는 거고 아빠가 X를 주면 여자가 태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저는 아빠가 저한테 X를 줬어요. 그래서 너는 X를 준 거지. 성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아빠한테 있다. 자, 지금은 조선시대입니다. 정말. 안 돼. 며느라가야. 이번 아기도 딸이냐? 어찌된 아들을 못 낳냐? 나한테만 좀. 하지만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야. 지 아들을 내주자. 너 때문이야 이놈 새끼야. Y를 줘야지 이놈 새끼야. X를 줘야지 이놈 새끼야. 이래야 돼. 무슨 말이겠어? 저희는 3일 같이 질렀습니다. 3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어? 3일 질렀어요. 선생님 저희가 저희요. 잠시 내출될 수 없어요. 난자 계속 생기나요? 난자는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우리 왜 폐경이라는 말 들어? 폐경? 네, 들어봐요. 나이를 많이 먹으신 여자분들은 폐경에 도달한다고 말하잖아. 더 이상 이제 난자를 배란할 수 없을 때 폐경이 되었다고 생기가 말합니다. 멈추는 거. 다시 말해서 여자분들의 몸속에는 이미 난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뽕, 다음 달에 여기서 뽕,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쓰면 폐경이 되는 거예요. 몇 개 있는데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게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여자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맨날 따르면은 그 남편 쪽에서 화를 내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싫으면 남편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그 얘기한 거예요. 남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애놈 시키야, 네가 나가야 되는 시키가 돼야 된다는 거죠. 30분이네요. 자, 알았어요. 마지막. 수정이 되고 나서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며칠 걸리냐면 266일이 걸립니다. 약 10개월, 약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10달 동안 널 품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약 10개월 동안 뱃속에 머물다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그 질문 다시 안 했어. 왜 임신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약물 먹으면 안 좋냐? 처음에 그러니까 요만했던 녀석이 점점 아이의 모습을 갖춰가 초창기, 처음이 되게 3개월이 되게 중요해. 그때 막 뇌도 생성되고 중추신경계 막 생성될 때 막 약물을 먹어. 아기가 이상해져. 기억 나타나. 약물이 머리가 퍼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말하는 약물이 무슨 약물인데? 어? 약물이 마약 좀 그 니코틴, 타르 같은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과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같은 거 다 약물이에요. 왜 피는 거야? 근데 만약 몸이 안 좋아서 약 같은 걸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의사와 상의하고 먹어야 돼.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괜찮나요? 임신했을 때도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어. 임신 3개월 동안은 웬만하면 그냥 알아. 죽을 것 같아도 약을 안 먹고 참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독감이어도 참어! 코로나여도 그래도 낫지 않아요? 참어! 이거 백신 맞으면 안 돼요? 백신도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맞아. 의사와 상의하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알겠지? 예전에 부산에서 무슨 신생아랑 엄마가 코로나에 같이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그 엄마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임신부여가지고 그 병원 가서 맞아. 코로나는 바이러스성 세균이라서 이 탯줄과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엄마가 바이러스성 질병이면 아이도 그대로 바이러스성 질병이 똑같이 걸려요. 완전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에이즈가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엄마가 에이즈면 아기는 무조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에이즈가 뭐죠? 에이즈 성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성을 통해서 옮겨지지만 성병이라기보다도 면역이 안 생긴 거예요. 기억을 근데 아빠가 에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자가 엄마, 아빠. 주로 엄마가 에이즈가 있을 경우가 그런데 근데 아빠가 에이즈가 있으면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에이즈인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사회적 문제까지 모두 잘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워요. 다음 주에 모를 것 같아요. 맞아, 다음 주 못 온다 그랬죠. 영상 찍어놓게. 다음 주에 모를 영상 찍어놓게. 선물이요. 땡큐. 여기면 하나씩 뽑아가세요. 네, 옆에. 땡큐. 신기하다. 안녕히 계세요.